안녕하십니까. 이재호 TV 와이런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당선자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제1야당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첫 번째 원내대표입니다. 대개 야당 원내대표라는 게 사실상 임기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잘못하면 중간에 그만둬야 되고 그런 것이 지난날에는 야당 원내대표의 순화사였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웬만 잘못해도 자기 임기까지는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란 게 왜 중요하냐? 21대 처음이다. 첫 번 원내대표다. 또 거대 여당과 맞서는 야당의 원내대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제가 오늘 이 축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 왜 졌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 전략이 잘못되었다, 여당이 돈 풀기를 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졌다,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의 패배의 본질은 미래통합당에 있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잘못해 있는 겁니다. 혹자는 선거 말미에 여당이 집중적으로 현금 푸는 것 때문에 졌다고 하는데, 아니 현금 푸는 거는 야당의 황교안 대표도 똑같이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는 이야기 똑같이 했습니다. 큰 이유가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전략 부재, 공천 실패, 선대위의 지도력 부재, 후보들이 대한 공천 실패가 결국 후보들이 선거에서 일관된 당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건 공천 실패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뭘부터 고쳐야 될 것이냐가 딱 떠오를 겁니다.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흐름입니다. 보수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극우적인 태극기 부대식인 무조건 여당을 공산주의로 몰고 벨기에로 몰고 간첩으로 몰고 종북주의자를 몰고 이게 이번에 안 통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통했다면 그런 지금까지 통합당이 극우 강경 노선이 통했다면 이번에 이렇게 참패했겠습니까? 그건 안 통했습니다. 보수의 낡은 이데올로기, 1950년대식 반공주의, 그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진영이 더 국민을 편하게 잘 살게 하느냐, 더 국제적으로 더 국가의 국격을 높이느냐, 실용, 그야말로 좌편향도 아닌 우편향도 아닌 중도 실용이 통합당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너무 우편향적인
지금까지 한국 보수의 그 흐름,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보수가. 왜냐하면 냉전시대는 50년대 반공주의 시대는 완전히 우편향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조금만 정의로운 이야기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하면 그냥 용공분자로 잡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극우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보수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 그늘 밑에 그 50년대식 반공주의, 냉전주의 그늘 밑에서 부패가 자랐고 부조리가 자랐고 무능이 자랐고, 그래도 그걸 다 미화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소형 원내대표에게 주문하는 첫 번째 당의 노선의 정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탄핵 이런 문제는 이번에 심판했지 않습니까?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하는 사람이 오적이다, 십적이다, 탄핵 5적이니 10적이니 하고 그거 이제 이번 선거로 매듭이 지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던 당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 이 당들이 1%를 못 받았습니다. 다 0. 몇 %씩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거기에 안 휘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서 이미 그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문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당의 지도 노선, 지도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십시오. 비대위가 오래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무슨 대선 운운하고 대선 후보 운운하고 안 좋습니다. 빨리 당의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그 지도 체제는 바로 2022년 대선 준비를 하는데, 그 대선 준비에서 핵심 후보 선정이지 않습니까? 후보는 전 국민 경선제 권역별로 순회 국민 경선제를 하십시오. 전국을 한 5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갖고 한 100만 명 정도 기준에서 50개 권역을 한 1년 반도 안에 쫙 순회를 하면서 붐을 일으키십시오. 가는 지역마다 경선하고, 요즘 미스터 트롯 경선 방식 있지 않습니까? 각종 노래 경연대회 방식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직접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당심이 어떠니 의도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에게 맡기십시오. 나라가 앞날이 위태로우니까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권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당의 머리로 짜내지 말고 국민들 속에서 그 의견을 들으십시오. 선택을 국민들에게 맡기십시오. 지금 20대가 총선 후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가요, 통합당의 비호감도가 남성은 77%입니다. 여성은 86%입니다. 통합당의 비호감도가.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비호감도와 비슷합니다. 20대가 김정은에 대한 비호감도가 91%입니다. 86%나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호감도가 통합도에 높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무조건 정부 정책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것이, 탈원전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66%입니다. 이 20대의 사고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비호감도가 91%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남북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또 20대가 탈원전에 대한 반대가 66%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비판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남북 문제에 대한, 경제 문제에 대한 이 대안을 내야 됩니다. 대안을 안 내고 맨날 싸우니까 발목 잡는다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당을 더 망하게 하느냐, 국민들로부터 더 실망을 주느냐, 당을 회생시키느냐 하는 두 가지 길에 서 있습니다. 당을 더 망하게 하느냐, 당을 다시 재활, 그야말로 재활이죠. 재활은 과감해야 합니다. 거의 당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끌고 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짠다는, 당의 근 50년, 60년 옛날 이 당의 뿌리가 거의 뭐 공화당부터, 자유당, 공화당부터 하는 보수의 뿌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로는 안 됩니다. 뭔가 새롭게 바꾸는 그런 자세로, 그야말로 혁명한다는 자세로 당을 이끌어가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책임은 무겁고 앞으로 비판은 많고 칭찬은 적을 겁니다. 칭찬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비판을 적게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축하합니다.